17일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도내 전체 병상 가동률은 57.5%를 기록 중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 최문순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명준 고성 군수가 민선 8기 4년간 평화 중심 고성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맞는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치러진 수능에서 강원 지역 수험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 경색을 부른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임 최문순 지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김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국고를 손실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투자증권사 발 위기다. 강원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채권 부도를 결정한 투자증권사 쪽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발 또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이거는 BNK 투자증권발 위기라고 정정돼야 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임 최문순 지사가 결정한 채무보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화살을 전임 도정으로 돌린 건데 관련 이자가 원금의 30%를 넘어선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막대한 이자를 계속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이 보증 채무 2,050억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699억 원입니다. 전임 도정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태 초기였던 지난달 말, 김 지사의 성급한 판단을 지적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달리 직접적인 책임의 당사자로 최문순 전임 도지사를 지목한 겁니다. 여기 진실은 실제로 지난번 10년 동안 도정을 이끌은 최문순 지사가 잘못한 것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민주당은 최근 강원도를 방문한 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을 이유로 김진태 지사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여당 도지사고 또 여당 도지사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조금 옹호를 하는구나 비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시장에 가버리면 이 금융당국의 금융위 관리 능력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갚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 17일 강원 지역에서는 1,7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4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319명, 강릉이 21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78만 7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병상 가동률은 5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치러진 수능에서 강원 지역 수험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탐구 영역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시험지를 확인하는 등 응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도내 수험생 3명이 응시 방법을 위반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 건설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실은 18일 강원도가 요청한 속초 고성고속도로 건설 설계 비용 2억 5천만 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은 전체 45.3km로
고성군은 이중 1단계로 속초에서 간성읍 구간 25.5km를 우선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사업비는 8,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설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전 타당성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민선 8기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다시 고성의 군정을 책임지게 된 한명준 고성 군수는 소통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민선 8기 4년을 통해 평화 중심 고성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성군도 지금 엄청 변화의 어떤 첫 과정 시작에 지금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우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엄청 지금 늘어나가지고 한 1,200만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1년에 1,200 정도가 다녀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준비되어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철도와 고속도로가 또 노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직 다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때 그 사업의 어떤 성공 여하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주어진 4년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이 변화하되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고성 군민이 있다. 이 상황을 잘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들어갔습니다. 제주도하고 고성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총 예산이 410억입니다. 아마 단일 규모로는 최고의 크기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은 우리 이제 해수욕장 쪽에서 대섬으로 이어지는 780m의 해상 육로 이제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해상에 이렇게 경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만들고 또 다리에 건너갔을 때는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환 길도 이제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해중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 밑과 바다 위의 어떤 전경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오션 에비뉴라 그래서 육상에다 이제 그 같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스쿠버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이버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실내 다이버 교육장을 사실 속초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고속도로 혜택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양양하고 고성이 거의 비슷했는데 고속도로가 오픈되면서 사실 양양에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고성도 고속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금의 행태를 보면 속초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다음에 밀려 올라오는 양인데 고속도로가 고성까지 들어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도 그것을 넌지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또 4년 임기가 있으니까 그동안 삽을 뜨고 어느 정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2021년서부터 조금씩 다시 또 사람이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아마 여기에 아파트 붐이 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늘기 시작해가지고 매주 이제 그 인구 보고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있을 고성의 미래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사실 우리 고성군은 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 비율이 30%를 지금 막 넘어섰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가져가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복지와 교육, 그다음에 이제 생활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조성을 이제 잘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손을 안 대도 지금 토성서부터 간선까지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오고 있고, 특히 토성은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주강 쪽으로 이제 올라올 차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거진 현내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그런 개발의 어떤 여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숙제인데, 거진 현내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화진포가 중간에 있어서 화진포를 개발하는 여하에 따라서 거진 현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진의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대기업과 지금 협의 중이며, 그 대기업에서도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쪽에서도 자연 경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그분들은 또 행정의 의지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행정의지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미래가 분명히 지금 우리 발 앞에 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분단에 있어서도 그 분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똑같은 고성이 주어져 있고, 또 비슷한 면적에 그 삶을 아직까지 아마 개발이 덜 된 덕에 같이 이 소통의 어떤 단위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일 고성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을 가져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의 고성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고 커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병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여기서 즐기면서 살 수 있고, 저는 그분들의 삶과 어떤 여유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 시작 시점을 11월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 일주일에 강원경찰청 주관 2회, 경찰서 주관으로는 1회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이 펼쳐집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심야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심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 회장이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 회장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영동대가 협력을 해 지역 특화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영동대학교는 지난 17일 제2차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열고 인구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우선 내년부터 산림, 해양, 관광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역의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분야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과정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